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먼저 새벽에 올린 FOMC 해석 영상에서 오류가 있었던 점 정정부터 하겠습니다. 사진처럼 댓글로 오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정할 부분은 제가 말했던 부분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은 원래는 양적 긴축은 6월부터 매월 950억 불씩 자산 축소한다고 지난 3월에 발표한 것을 이번에 절반인 475억 불씩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요거를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산 축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이 아니고 5월에 발표를 했고요. 그 당시 5월에 발표할 당시에 6, 7, 8 이 석 달은 국채 300억 불, MBS 등 175억 불씩 롤오프하고 9월 1일부터 600억 불, 350억 불, 즉 950억 불씩 축소한다고 올해 이렇게 방송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억에 착오가 있어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 사과드리겠고요. 이런 유튜브 시작한 이후로 아마 이렇게 처음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앞으로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방안 도대체 뭐냐? 기후전쟁 또는 탄소전쟁 이렇게 저는 이름을 붙이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뭐겠는가? 딱 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에너지를 사용을 하되 탄소 배출 안 하든가 최소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배출한 탄소는 포집해서 다시 땅속에 파묻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미 인간이 싸질러 놓은 대기 중에 탄소똥 수거해서 땅속에 파묻어야 합니다. 그래서 카본 캡슐 유틸리제이션 앤드 스토리지 CCUS 이 기술의 핵심은 또 출발점은 일단 탄소를 포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집한 다음에 이걸 만약 재활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재활용하는 것이죠. 재활용은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즉 돈벌이가 된다는 거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문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땅속에 다시 파묻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땅속에 파묻습니까? 원래 탄소가 땅속에 파묻혀 있던 것입니다. 수천 년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예. 즉 땅속에 있는 석탄, 오일, 가스 그런 게 전부 다 탄소 덩어리죠. 그게. 예. 캐내서 사용하는데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CCUS 또 탄소 전쟁의 핵심 대응은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려보낸다는 것이죠. 존재하는 탄소를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지 않습니까? 존재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존재하는 것을 이용할 뿐이고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의 본질이고 또 한계이지 않겠습니까? 그 탄소가 땅속이나 물속에 존재하면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공기 중에 너무 많이 존재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 중에 필요한 만큼만 존재하도록 하는 거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공기 중에는 산소는 물론이고 이산화탄소도 반드시 있어야 지구촌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 없으면 생명 없듯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제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고 이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산업화 이전에 대기 중에 CO2 농도가 278 ppm이었는데 아마 이것이 가장 기준이 되는 양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사람 살기에는 최적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인간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역사, 수천 년 정도, 저 정도에서 크게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게 탄소 순환 평형 단계 아니겠습니까, 저게? 그런데 지금은 413 ppm으로 올라가 있고 이게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실 효과를 가져와서 지구 온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그래서
기후 재앙을 막으려면은 산업화 이전보다도 온도가 한 1.5도씨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까지 1.1도씩 올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30억 톤이라는데 작년에는 360억 톤 이상 배출됐다. 점점 더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표가 일단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150억 톤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탄소와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기후전쟁, 탄소전쟁 그 실행 전략에서 본 것처럼 새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거나 없앨 뿐만 아니라 이미 공기 중에 너무 많이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저걸 포집을 해서 땅속에 파묻지 않으면은 지구는 생지옥이 돼서 모두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탄소 포집하는 방법 이제 사진처럼 매우 많고요.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영상을 계속 제가 저는 이제 매우 관심이 많아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전에 살펴본 것들은 사진에서 보는 연소 후 처리 방법 중에서도 지금 이제 그 산업계에서 비교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흡수제라는 것을 이용하는 그게 바로 화학적 방법으로 저는 정리가 되는데 일본이 개발했던 그 아민 계열 또는 한국이 개발한 키어졸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 이용하는 거 가령 그 이전에 봤던 영상은 영국의 타타 제철소 그 건이고 그 자연에 흔한 효소하고 물을 이용하는 방법 이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그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는 전기장을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하는 그 방법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의 그 공통적인 거는 이산화탄소라는 이 분자의 화학적 성질 또는 전기적 성질 또는 생물학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보려고 하는 거는 DAC Direct Air Capture라고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방법, 즉 대기 중에 있는 탄소똥 치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그 사진처럼 방법이 매우 다양하게 이미 현실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그 영상을 한번 본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비가 지금 가동 중인데 저런 큰 설비가 관건은 비용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분야 다양한 벤처 기업들도 지금 탄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다음에 하나씩 더 이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오늘 볼 거는 사진처럼 일본의 DAC 신기술 제목을 딱 보면 99% 효율에 속도가 2배나 빠르다는 겁니다. 와, 이게 사실이라면 이 DAC 분야 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확 끌려서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도쿄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세이지 야마조 교수팀이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장치를. 그래서 Direct Air Capture of Carbon Dioxide 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바로 채집하는 포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이 연구팀이 이 논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네요. 액체 방식과 고체 방식. 액체, 고체 요거는 제가 이렇게 간단히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1번 리퀴드 DAC 방식. 여기는 공기가 액체 시스템을 지나가는 동안에 화학 반응 통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용액 속으로 걸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솔리드 DAC 방식. 이거는 고체의 흡착 필터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붙잡아 두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붙잡아 둔다는 게 포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전부 다 가역적이다, 리버시블하다. 지금 무슨 말인 거니? 온도를 다시 높여주면은 이산화탄소만 따로 이제 분리해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 시스템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반복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가역적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저런 DAC 방식의 문제점은 효율이 매우 낮다는 거죠. 즉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DAC에 대한 대규모 시스템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건설 중이거나 또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효율이 낮고 또 탄소를 좀 표집을 하면 효율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야마주 연구팀은 자기들이 연구하는 방식을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리퀴드도 아니고 솔리드도 아니고요. 리퀴드 솔리드 페이스 세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액체하고 고체 간의 페이스 세퍼레이션, 상분리, 그러니까 상이라는 게 기체냐 고체냐 액체냐 물질의 존재 방식, 온도에 따라서 물질의 존재 방식이 기체 고체 액체로 이렇게 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자기들이 탄소 포집하는 방법은 액체 방식도 아니고 고체 방식도 아니고 액체와 고체 간에 왔다 갔다 한다. 상이 바뀌는 방식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제가 이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정식 명칭은 Liquid Solid Phase Separation System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원리를 액체 용액을 지나가면서 가스가 버블화, 거품화되기까지는 리퀴드 DAC처럼 액체 방식처럼 작동을 하는데 용액에서 이산화탄소를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으로 포집된 그 탄소가 용해되는 게 아니라 고체로 바뀌어서 시스템 밖으로 떨어져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저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이해를 하기로는 이렇습니다. TMU 팀, 저 연구팀이 TMU 팀, TMU가 대학 이름이니까요. 이 용액으로 일단 아민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아민, 일본에서 만든 그 포집제입니다. 이거는 액체입니다. 액체. 용액으로 아민을 사용하고 아민 수용액이겠죠. 물에 타는 거니까. 그러면 속도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가 위 아민 용액에다가 어떤 화합물을 하나 집어넣어 봤다는 겁니다. 그게 화합물이 이소포론 디아민이라는 것입니다. 이소포론 디아민이라는 화합물을 섞었다는 거죠. IPDA입니다. 그러면 아민은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데 그 후에 IPDA하고 반응을 해서 카바믹 산이라는 그 고체로 변하게 돼서 회수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안고인 것 같습니다. 이때 그 효율이 99%나 되고 반응 속도는 2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재활용하느냐? 회수된 카바믹산을 60도씨 정도로 가열을 해주면은 이산화탄소하고 카바믹산이 분리가 되면서 다시 IPDA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널지에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자들은 일단 저널에 발표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연구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도 연구비도 탈 수가 있죠. 네. 발표된 잡지는 저널 ACS Environmental AU라는 이 저널에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다음 단계는 저걸 산업적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서 그야말로 파일럿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포집 능력하고 실제 포집 비용을 이제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연구팀이 주장하는 저 성능이 과연 실제로 구현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직관적으로 이런 판단이 저는 먼저 듭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났더니 제목에 낚여서 읽었는데 다 읽고 났더니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 이 CCUS 이게 경제적으로 만약에 널리 상용화된다면, 즉 싸게 널리 이용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된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대가 많은 편인데 가스 전성 시대는 그야말로 100년 이상 장기 집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스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됩니다. 석탄을 다 대체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가스 가격은 장기적으로 저는 내려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가스 매장량은 충분히 많고요. 또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스 수요가 많으면 더 싸게
퍼올리는 채집하는 그런 기술도 계속 혁신될 것이기 때문에 공급 늘어나면은 장기적으로 가스 가격 내려가고 또 기본적으로 가스는 청정 연료인데 이산화탄소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가스 전성 시대는 장기 독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분야에 매우 관심이 많아서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저는 가스 전성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 이 가스 전성 시대에 주도할 대표적인 국가가 지금 카타르하고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LNG 설비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산발적으로 다루었던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종합해 보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 관심은 도대체 저게 가스 운반선 발주 시기별로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